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문학의 거장이며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와 그의 작품인 수레바퀴 아래서 그리고 데미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작품은 널리 잘 알려진 그의 소설로서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청소년 시절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작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두 작품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기로 한 것은요. 바로 작품이 지닌 소재와 헤르만 헤세 자신의 성장기를 반영한 자전적 성격을 띤 소설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헤르만 헤세의 삶과 수레바퀴 아래서 그리고 데미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 뷰르텐베르트 칼프에서요.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와 스투트가르트의 유서 깊은 신학자 집안 출신인 어머니 마리군데르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4살 때 가족이 바젤로 이주해 그곳에서 약 5년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7살이 되던 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숙사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나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하죠. 9살 때 다시 그의 가족은 홀로 지내며 외로워하던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위해 그의 고향 칼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고집이 세고 반항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헤세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라틴어 학교를 졸업한 뒤 마우블론 기숙신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지만요. 그는 제도화된 주입식 교육의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뛰쳐나와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신경쇠약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신학교는 1년이 못 되어 중퇴하게 되고요. 시계 부품 공장과 서점 점원으로 전전하며 일하면서요. 그때부터 그는 비로소 독서에 심취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독학으로 끊임없이 자신 나름의 공부를 했었던 헤세는요. 1899년 첫 시집과 산문집을 발표하지만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요. 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1904년 페터 카멘진드라는 책이 베를린에서 출판되었고요. 헤세는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레바퀴 아래서는 1906년에 쓰여진 그의 초기 작품으로서요. 헤세의 청소년 시절의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담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한스는 헤세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청소년 시절에 학교 생활에서 오는 방황과 성장통을 한스라는 인물을 통해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죠. 소설 속의 주인공 한스는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그가 살던 마을의 학교 교사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총명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본래 한스는 취미로 집 정원에서 토끼를 기르고 틈이 날 때마다 낚시와 수영을 좋아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의 행복했던 시간들은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후 티빙겐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해 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길을 택한 후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많은 부분을 그는 포기했어야 했고요.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죠. 때로는 한스 자신이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요. 그보다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성취욕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그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었고요. 노력 끝에 한스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하지만 슈바벤 신학교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강박감과 공부의 스트레스는 육체에까지 이어져서요. 만성 두통과 피로로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외로운 시기에 그에게 다가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헤르만 하일러라는 천재적이면서 반항적인 시인 학생이었고요. 한스는 그와 우정이 깊어지면서 주입식 교육과
엄격한 규율의 학교 생활에 갈등을 가지게 되죠. 그의 갈등은 히딩거라는 친구의 죽음과 헤르만 하일러와의 이별이 겹쳐지면서요. 점점 더 고조되어 더 이상 슈바벤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 똑똑하고 성취욕도 있었던 그가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는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방황하게 되고요. 거리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엠마라는 여인과 가슴 뛰는 첫사랑을 경험하지만요. 엠마는 그의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첫사랑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한스는 결국 기계공으로 취직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지만요. 힘든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낸 첫 일요일에 한스는 기계공들과의 파티에 참석하고는 술에 취해 돌아오는 도중에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발표한 소설로서요. 수레바퀴 아래서를 발표할 당시보다는 한층 더 내면에 깊숙한 성숙미를 소설을 통해 보여주었는데요. 이 소설 역시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나오는데요. 싱클레어는 한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모범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부드럽고 밝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싱클레어는 10살 때 동네 아이들의 무리에 끼어 놀기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름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지어낸 거짓말로 인해 그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13살 먹은 불량 학생에게 돈을 뜯기며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없이 밝은 세상만 존재하는 평안한 싱클레어의 집에 그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 가슴앓이만 하던 싱클레어는요. 구토와 오한, 더 나아가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싱클레어가 다니던 학교에 돈 많은 미망인의 아들 막스 데미안이 전학 오게 되는데요. 그는 싱클레어보다 몇 살 많은 상급생이었죠. 데미안은 또래 학생들과는 달리 어른스러운 행동과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 학교에서도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는 싱클레어의 고민을 알고 있는 듯 했고요. 은밀히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프란츠 크로머를 다시는 싱클레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이로써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요.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사실들에 의문을 던지면서요. 싱클레어로 하여금 많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그 자신이 데미안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학교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진학한 학교에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다시 술과 향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졸업 후 그는 자신을 구해줄 데미안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우연히 한 공원에서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보게 되고요. 그녀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은요.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아닌 바로 데미안의 모습이었고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움으로 가득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그에게 그림 한 점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싱클레어가 이해할 수 없는 신 아브락사스에 대한 글귀뿐이었죠. 시간은 흘러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쟁 도중에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데미안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침대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게 될 거야. 너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데미안이 사라졌을 뿐 이미 성장한 싱클레어의 내면에는요. 데미안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청소년 시절에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장통으로만 소설을 보기보다는요. 그것을 넘어 깊은 철학적 의미와 인간 내면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 듯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 자신이 평생 끊임없이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작가였고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독자들에게 아낌없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면서요.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따스한 아버지 그리고 좋은 남자로 성장해 갔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를 통해 얼마든지 한스는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가진 재능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었는데도요, 그를 끝까지 내면의 자아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던 멘토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변의 요구와 시선으로 인해 타인과 비교하며 무엇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를 모르는 채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한스의 멘토의 부재로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같은 처지의 어린 친구를 멘토로 삼아 의지에 올인했다가요, 하일러가 떠나간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그에게서 상처받고 절망하는 한스의 모습은 우리들도 같은 행동을 어쩌면 학창시절에 하지 않았나 되짚어 보게 하죠. 헤세는요, 학창시절에 2번이나 퇴학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고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무릎 꿇지 않았고요. 오직 나다움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대중의 인기나 인정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을 굳이 꾸미지 않는 순수함이 헤세 자신을 지켜준 에너지였다고 하죠. 그러한 헤세만의 세계는요, 그가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을 쓴 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도화된 환경이라는 커다란 수레바퀴 아래서 내면의 자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데미안을 통해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초월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싱클레어를 통해서요, 내면의 성장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데미안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했던 말처럼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게 될 거야. 너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라고 한 자기 내면과의 소통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한 진정한 내 삶의 내면의 성장은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넘어 반드시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데미안을 통해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